최근에 은행에 대출금리가 떨어진다고 대출을 언제 받는 게 좋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근데 대출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는 빚을 기본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돌발 상황,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비상금도 그리고 목돈도 마련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비상금이나 목돈이 내 통장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터져도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이 체납이 됐어요.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근데 통장에 예를 들어 통장 잔고에 한 1,000만 원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빚 안 내도 되고 그냥 그 돈 꺼내 써서 생활비 하면 되니까요. 물론 기분은 안 좋죠.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내 돈을 꺼집어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없다, 마이너 통장 개설해서 돈 빼야 된다, 빚 내야 된다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울컥하죠. 되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 빚이 없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매우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빚 중에 제일 건전한 빚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주담대대출이 그나마 제일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 주담대대출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위해서 낸 거다라고 하면 이자 내고 원금 그래도 갚아가고 하면 그래도 삶이 좀 나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집의 소유가 100%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을 갚아가면 그러면 자기의 재산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건 그나마 건전하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것도 항상 예외는 있어서 다주택, 그러니까 3채, 5채, 7채 갔는데 그 집집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또 건전한 거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자신이 거주할 목적에 한 채 가량의 주담대를 냈다, 그게 제일 건전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명목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생활비 쓰겠다라고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가장이 실직해서 1년, 2년, 3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 뺏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될 원금도 적지 않고 계속 이자도 불어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보자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쿠팡에 물류센터 일하러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6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8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았었는데 그건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은 250만 원, 300만 원도 감사합니다 하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나이는 이제 한 50대 한 중반쯤인데 그런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보고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라는 건 참 안타깝고 좀 되게 씁쓸한 느낌들이 듭니다. 왜냐면 그건 빚을 내지 마라, 빚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젊은 청춘이 욕심내서 차를 산다고 빚을 냈다, 그러지 마라. 돈도 없는데 해외여행 간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벌어들인 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을 낸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죠. 되게 씁쓸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최대한 최소로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난감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빚은 내지 마라. 빚 안 내는 게 제일 좋다. 이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실제 생활에서는 되도록이면 빚을 안 내려고 하고 빚을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겁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건요,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남들도 다 빚 있다. 남들도 3억 5억씩 다 빚이 있고 그 빚을 내서 좀 잘해보려고 한 거지 뭐 그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그걸 평범한 보통의 모습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이제 더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데 자신이 그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인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위험한 게 어디 있겠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참으로 지금의 시대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되게 혼탁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빚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되게 비참해지는 거죠. 일본의 뭐 도쿄의 어느 지역에 가면 젊은 아가씨들이 줄지어서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서 있으면요, 낯선 남성들이 다가가서 가격 흥정하고 그리고 이제 모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생활비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되게 씁쓸한 모습들인데 그네들이라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을 벌려도 일본에 있는 경찰들이 그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또 방치해버리면, 그걸 또 무리하게 또 압박하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것을 또 엄성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득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놔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무리하게 빚을 지고 살면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들입니다. 이상입니다.